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집 안에서 엄마랑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도 벌고 저금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집 바깥으로 나갈 타임입니다. 우리 집 바깥에서 돈 한번 벌어볼까요? 지금 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직도 유행하더라고요. 저 포켓몬 카드인데요. 내가 이 중에 어떤 거를 남기고 어떤 거를 팔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책들도 골라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에다가 걸 간판도 만들고 있어요. 장난감 안 쓰는 것들도 골라내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지고 놀아보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집에 잔뜩 있었던 이런 바구니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했습니다. 뭘까요? 벼룩시장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지역 벼룩시장에 나갔습니다. 신청을 미리 하고 저 돗자리 하나만한 어떤 자리를 배치를 받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준비해온 물건들을 쫙 깔아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팔리나요? 아이에게 호객 행위를 하라고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와? 이거를 왜 너희들이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라고 했더니 조금은 용기를 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호객한다는 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몸소 체험했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거는 금방 팔렸고요. 바구니도 꽤 금방 일찍 팔렸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는 바로 이 책입니다. W 땡땡책. 이 책은요, 어느 집이나 다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적어도 한 권은 있으실 거예요. 시리즈로 사다 놓고 그때 한 번 딱 보고 방치해 두는 저 책. 우리 집도 저 책을 가지고 나왔고 왼쪽 집도 오른쪽 집도 다 저 책을 들고 나왔어요. 시세가 똑같습니다. 권당 1,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전략을 쓸 때가 됐다. 우리 아이들은 집 앞 슈퍼마켓에서 배운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12,000원짜리 과자를 5,000원에 할인하는 마법. 그래가지고 저희도 할인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보통 1,000원에 팔고 있는 저 책 한 권을 700원에 팔겠다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몇 권씩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복병이 생겼습니다.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그 시세가 1,000원인데 그 집만 700원에 팔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소심하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격을 다시 1,000원으로 올리고 얘들아 모여봐. 우리 두 번째 전략을 쓸 때가 됐어. 아까 슈퍼마켓에서 배운 거 뭐였죠? 10개 사면 하나 더 전략 있었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적용했습니다. 저 책 2권 사면 한 권 더. 2+1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액 2,000원에 3권을 주는 전략으로 판매를 했더니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 앞 슈퍼마켓에서 배운 마케팅 노하우를 우리 벼룩시장에 적용하면서 또 이렇게 팔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뒤에 누워있는 저희 첫째 형님, 너는 왜 누워있냐 그랬더니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오지 말 걸 그랬다고, 다음번에 절대 오지 않겠다고, 나 빼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이때 되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또 무언가를 팔 때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고 중고 서점에 갔어요. 남은 책을 팔러 가서 아이에게 직접 네가 팔아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물건을 전달하고 또 여기도 1,000원에 그 책을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거를 느꼈나 봐요. 엄마, 나는 분명히 이 책을 서점에서 10,000원에 샀거든? 그런데 왜 나한테는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이때는 엄마가 알려줄 타이밍인 거죠. 새 책이었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이게 헌책이 되니까 1,000원이 됐습니다. 10분의 1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된 거죠. 우리 아이에게 감가상각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책,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헌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비닐 커버 벗기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와 지금 내가 사용한 뒤에 가치가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감가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아이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이가 직접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노하우이고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엄마 그냥 저기 나가는 김에 엄마가 팔고 올게 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이는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꼭 아이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까 전에 중고책을 팔고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번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물건을 판 거잖아요. 우리 아이의 노동으로 번 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일부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쓰게 한번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평소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인형 뽑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둘째는요, 엄마가 절대 사주지 않는 마시멜로를 한 봉지 사서 통째로 다 먹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인형 뽑기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저 도라에몽 인형을 뽑기 위해서 6번, 7번 정도의 시도를 했거든요. 저게 5,000원을 내면 6번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인형을 잡는 집게가 정말 너무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저 멀리 있는 인형을 출구 가까이로 몇 번에 걸쳐서 이걸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 친구는 7번의 도전을 통해서 저 인형을 하나 얻었어요. 비용은 6,000원. 왜냐면은 5,000원에 6번의 기회를 주고 한 번 추가했으니까 6,000원을 주고 저 인형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라에몽 인형. 그랬더니 저 인형은요, 인터넷에서 3,000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음번부터는 절대로 인형 뽑기는 하지 않겠다고, 한번 해봤으니까 됐다고 또 그런 교훈을 얻게 됐고요. 둘째는요, 저 나오자마자 저 자리에서 바로 한 봉지 마시멜로를 다 까먹고 나더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배가 아프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마시멜로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음식인가 봐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어요. 이 모든 교훈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돈을 써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교훈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번 돈은 적당히 소비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